저희가 2016년 10월 정릉시장에서 오픈을 하게 되었죠. 작은 수제 사탕 가게를 만들고 하고 있는 땡스롤리 홍미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J는워크의 이상훈입니다. 인터뷰 콘텐츠를 또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상인의 시간이라는 인터뷰 콘텐츠 제목으로 정릉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을 좀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또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혹은 청년들이 또 시장에 와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정릉시장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또 잘 되셔서 또 다른 동네에 또 이사를 가신 땡스롤리라는 사탕 가게 사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뭐 서로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서 네. 천천히 또 네.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풀리니까 바로 그 쭉쭉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할게요. 창업 전부터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게를 지금 땡스롤리가 언제 연 거죠? 저희가 2016년 10월, 16년 10월 네, 10월 27일, 정릉시장에서 네, 시작하신 거예요? 정릉시장에서 오픈을 하게 되었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의 역할을 하였고, 또 그보다 훨씬 전에는 잠시 여행업에 이제 몸을 담았었죠. 여행사 쪽에서? 네, 여행사 마케팅 팀에 마케팅. 있었습니다. 막내가 4살 되고 이제 뭐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재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영업을 고민했던 건 아닌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어떻게 사탕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꽤 꽉 차는 사탕이 없다는 사실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건강한 사탕을 찾아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좀 이가 약해서 치과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사탕은 기본적으로 향료, 색소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렇죠. 천연 향료나 천연 색소라고는 하지만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좋은 사탕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결건조 과일이 들어간 사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일 맛을 내려고 합성료를 넣는 것보다 그냥 과일을 넣어버리자. 네, 맞아요. 그런 네. 발상으로.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과일 사탕을 판매를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그 레고 모양의 사탕을 판매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선보였더니 어머니들도 되게 좋아하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색다른 사탕이었거든요.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릉시장에 들어온 거는 그럼? 구청에 갔어요. 그때 한참 여러 가지 이제 창업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을 많이 받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에 가서 일자리 정책과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창업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죠. 또 어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앉아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런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시면서 하지만 아직은 공고가 나지 않았으니 후에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저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나중에 연락을 주셨죠. 공고가 떴다? 네. 홍보가 떴으니 지원을 해보십시오 하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100% 믿지는 않았는데 그냥 약간 돌려보내려고 하는 말 저 연락을 주실까? 잊지는 않으실까?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좀 약간 내심 불안함이 있었는데 몇 주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사탕 가게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뭐 부동산이나 그 인테리어 빼고 뭐 주방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뭐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탕은 베이킹보다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뭐 오븐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근데 대신 이제 내가 어떤 사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좀 있어야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도구만 사면 되는데 베이킹과는 달리 좀 심플하긴 해요, 사탕은. 인덕션, 뭐 냄비, 뭐 요 정도만 있어도 그러니까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집에 있는 재료로. 그 레고 사탕이 집에서 네, 맞아요. 탄생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들로 연습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게. 어쨌든 뭐 카페 여는 것, 뭐 빵집 여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맞아요. 초도 비용이 엄청 낮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거의 대박 아이템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사탕을 쉽게 사진 않아요. 시장이 네. 작아서. 네, 시장 자체가 사탕 시장이. 작고 사탕이라는 품목에 대한 보통 많은 분들의 생각이 사탕? 애들 먹는 거? 혹은 나는 사탕 안 좋아해. 디저트로서의 사탕은 그런 거 난 들어본 적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새로 옮긴 곳은 들어오셨다가 사탕 가게? 다음에 올게요.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좀 되게 새롭죠. 그러면은 대표님은 그 대표님만의 어떤 레시피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레시피는 인터넷에도 있어요.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만드는지, 이걸 왜 해야만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방향이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맛있게 만들어서가 아니고 뭔가 그 맛있게 만드는 건 당연히 그 안에 당연한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어떤 맛을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뭐 먹어봐 이거 니들이 먹기엔 어때? 뭐 테스트해봐 이럴 때 애들이 막 되게 정확한 의견을 줘요. 제가 아이들한테 건네기 싫은 사탕을 판매하고 싶진 않거든요. 레시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만의 방향이 있으면 그냥 전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박수 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이제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그러면 막 여행 상품 같은 거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마케팅 기획 같은 걸 하셨고 그런 게 좀 일하면서 좀 도움이 되던가요?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서 이제 마케팅을 했던 경험이 전무한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기타 뭐 키워드 어떤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릉 시장에 계실 때는 온라인이 주 맞습니다. 메인으로 맞아요. 있었던 거였고 그럼 온라인 어디 가면 땡스로를 볼 수 있나요? 아이디어스라는 포맷과 스토어팜,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간 실용적인 질문인데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좀 뭐 이거는 유의해야 된다 혹은 좀 준비를 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온라인 판매하려면 가장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게 통신 판매업 관련한 그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업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업종이 있어요. 그럼 영업 등록증을 이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 휴게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고 즉석식품 판매업이라는 라이센스를 다시 따면 가능합니다. 휴게 음식점 사업자로 카페를 하고 계신 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따로 또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땡스롤리의 그런 프로젝트 제품들도 있잖아요. 사탕 그냥 원래 팔고 있는 사탕 말고 뭐 브랜드랑 막 협업해서 되게 재밌게 사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이제 아이디어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이제 원래 사전 예약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포맷이잖아요. 16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17년 2월 발렌타인데이 기념 위주로 해서 캐러멜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화이트데이를 준비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3월 달까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죠. 처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치로 만들어냈었죠. 네. 그러고 나서 뭐 향수 브랜드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제 협업이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게 됐고 그런 일들이 연락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떤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탕이 있어요. 해외에서 작업했던 레퍼런스를 들고 오시던지 아니면 이제 원하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제안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결국 이제 저희 디자인적인 어떤 공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수정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샘플링 작업을 이제 한 2-3번 해서 작업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럼 뭐 시안 같은 것도 만들고 온라인적인 시안 만드는 것에 능숙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사탕으로 샘플링해서 뭐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그냥 만들어 버려서 이렇게 하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그게 더 쉬워요. 온라인으로 어떤 디자인적인 걸 풀어내는 건 그려서 보내고 막 이런 네, 것보다 그게 좀 더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그래도 정릉 시장이 어떤 지원 사업 때문에 정해졌던 어떤 공간이겠지만 그래도 어떤 들어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장사해야겠구나 같은 어떤 방향 같은 게 생기셨을 텐데. 저는 일단 처음에 시장에서 오픈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주부로서 있었을 시절에 시장에 가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 느낌이 싫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너무 즐겁고 거기다 또 정릉시장은 좀 다른 형태의 시장이죠. 보통 이렇게 다른 이제 시장들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기다랗게 넓게 있는 시장이라서 그럼 시장에서 젊은 어떤 청년 상인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다른 청년들이 나 장사하러 들어올래 시장으로 그랬을 때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제가 가는 조언을 해도 되나 싶지만 이제 어른들이 관성을 배워야 해요. 그 매일매일의 성실함을 정말 배우지만 그렇지만 스스로의 줏대를 가지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휘둘리지 않고 네. 똑바로 본인이 원하는 걸 해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성실도 성실이지만 자기 주관, 어떤 가치, 비전 이런 거. 그 시장에서의 어떤 다른 상인과의 관계 같은 것도 크게 도움이 되던가요? 제일 처음에 여기 이사 오면서 진짜 인사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인사를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굉장히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른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되게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괜찮다. 여기 있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매출이 어떻게 좀 변동이 있으셨나요? 많이 감소를 하긴 했어요. 저희는 특히 브랜드 행사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타격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작년이 되게 좀 어렵다면 어려운 시기셨는데 어떻게 또 이사까지 감행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한 것은 오랫동안 계속 생각해 왔었던 일이기는 해요. 이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별개로 오프라인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하나씩 만나서 이렇게 주는 것과 어떤 사탕 가게를 가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고민을 하던 일인데 이루어진 건 되게 순식간인 것 같아요. 하자 하면서 그냥 바로 옮긴 스타일이라. 계획은 좀 길게 했지만 결심을 한순간 또 맞아요. 바로 또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건 한순간으로.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도 아직은 정릉시장에 계셨던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사를 갔으니까 코로나 시기를 한 1년 정도는 버티고 이사를 간 거네요. 그때 확실히 시장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확 바뀌던가요? 어떻게? 시장이 그렇게 막 확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일단 시장의 고객들을 100%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도 했고 시장은 언제나 활발한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있어줬다. 저희 기억 속의 시장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보는 시장 상인분들은 굉장히 저는 존경해요. 매일매일 아침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코로나라는 어떤 아주 커다란 일이 닥쳐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는 전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질문들인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비전을 보고 계신지? 오래 하고 싶어요. 정말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사탕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탕 할머니가 될 때까지. 커다란 목표로는 사탕을 만들기 이제 정말 좋은 시설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드는 사탕 어떤 공장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추파춥스 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커다란 목표를 두고 언젠간 안 돼도 뭐 즐겁게 하면 되니까. 네, 오늘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고요. 오늘 또 인터뷰 나와주셨는데 이야기 또 나눴는데 어떤 또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너무 즐겁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정릉시장 다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고 보통 인터뷰들은 저희 브랜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가 좀 재밌죠. 쑥스럽고 어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마음속에 존경을 하고 있었던 점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이쪽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